그러면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CT 기술 연계 POC, 포인트 오브 케어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원격 존재 로봇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공현중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2016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되었었던 ICT 기술 연계 포인트 오브 케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격 존재 로봇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한 장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그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병원을 종합병원급을 수출하는 사례들도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내에서는 종합병원으로 처음으로 해외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현지에 파견돼서 병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과 파견 인력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협진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료 품질의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포인트 오브 케어 서비스 원격 로봇 시스템 개발에 대한 수요를 느꼈고, 그를 바탕으로 환자 케어 베드사이드 로봇과 협진 교육 POC 서비스 로봇 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레이트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당시에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돌아와서 느낀 거는 병원의 지속적인 그 운영의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원격 의료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환자가 의사를 원격으로 만나는 상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많은 그 이슈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 병원 내에서 또는 병원 밖에서도 의료진과 의료진 사이의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의 의료진과 원격 의료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원격 컨설테이션이라든지 또는 원격 컬래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서지컬 트레이닝을 원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의료진과 원격 협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존재하고 실제 많이 외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병원 수출할 때 이런 그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진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즉시성, 현장성, 고품질, 환자 안전을 고려한 진료, 간호, 간병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을 위해서 메디컬 그레이드의 텔레프레젠스 로봇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텔레 컬래버레이션, 텔레 컨설테이션, 텔레 에듀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포인트 오브 케어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 기존의 협진 교육 시스템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하고 베드사이드 포인트 오브 케어 서비스의 로봇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포인트 오브 케어 서비스 2종 로봇의 개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오브 케어 로봇을 말씀드리면은 고해상도의 화상 정보를 제공하고 초고화질 카메라를 사용하고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며 레이저 포인터 프로젝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시판된 원격 협진 로봇보다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로봇은 베드사이드 로봇입니다. 기존에는 병원의 그 고정형 태블릿
형식의 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로봇의 개념을 가져와서 거리 센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장착하고 감성을 인식하고 다국어를 인식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의 개념을 저희가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2종 로봇 그리고 4대 서비스 10대 핵심 기술을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대 핵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POC 로봇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발 추진 체계를 가졌었는데요.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기능을 정의한 다음에 참여했었던 퓨처 로봇에서 통합 설계와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퓨처 로봇에서 역시 베드사이드 로봇과 포인트 오브 케어 협진 로봇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는 VR 영상 기반의 매니플레이터를 개발하고 카이스트에서는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와 감성 케어에 대한 내용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에아에서는 이 연구를 위한 포럼이나 공청회를 수행하였고요. 그다음에 로봇 협회에서는 표준화에 대한 이슈를 다뤄주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크게 생각했던 3대 중점 관리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VOC 고객의 그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즉 실병원에서 검증해서 그 성능을 확보한 상태로 출시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실용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리 사항을 정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부터 17년, 18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차 년도는 서비스 기획과 모듈 개발을 했고 2차 년도에는 통합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그것들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3차 년도에는 국내 병원에서 임상 테스트를 수행하였고요. 사업화 이후에 과제가 종료 후에 2019년도에는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저희는 POC 로봇 시장에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 포인트를 정의하기 노력했는데요. 협진 로봇의 경우에는 기존에 미국에서는 이제 FDA 허가하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 RP 비타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격에 그다음에 연결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VR이라든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환부 근접 촬영을 위한 수동 암 및 고해상도 카메라 장착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드사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쟁 로봇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과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로 자동으로 자세를 추정하고 그다음에 IoT 센서들을 연동하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바타 및 로봇의 표현에 의한 감성 케어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세부 연구진별로 역할을 나눠서 연구를 수행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수집을 비롯해서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고 퓨처 로봇은 제품 개발, 카이스트에서는 수동 가이드 암이라든지 키스트죠. 키스트에서는 VR이라든지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로봇 인터랙션, 감정 표현, 그다음에 디지털 병원 수출 협동조합에서는 수유 포럼, 공청회 운영이라든지 사업화 전략을 수립했고 로봇 산업협회에서는 국제 표준화 대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아무래도 임상 현장을 근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요구 사항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의료용 로봇 선행 사례 수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임상 현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용자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시뮬레이션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하였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요구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임상 현장을 또 실사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서비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특정 진료과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진료과에 걸쳐서 고른 수요가 있어서 저희 제품은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가 있는 병원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사용에 타당성이 존재하는지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지방의 국립대학교 병원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의 수요도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의 대전에 있는 모병원을 비롯해서 세종에 있는 자매 병원들까지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의료진이 부족하고 전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거리의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원격 협진이나 교육 서비스가 무척 필요하고 또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의 쉐이크 칼리파 병원을 에서 다녀오고 나서 다시 실제 그 서울대 병원과 쉐이크 칼리파 병원 사이에 원격 협진 교육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들을 정의하고 개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서비스에 대해서 임상 평가 방법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실제 이 로봇과 서비스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현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평가 세부 지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평가안을 개발했으며 임상 평가 세부 지표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임상 평가 세부 지표들을 크게 나누면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수능도, 만족도 등의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용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를 로봇 바탕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서비스 기획 프로세스 및 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핵심 기능을 정의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임상 현장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2단계에서는 임상 시뮬레이션을, 3단계에서는 그룹별 요구도 조사 분석 및 임상 현장 견학을 하였고 4단계에서 핵심 서비스들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구도 조사 분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요구도 조사를 수행했고 이걸 취합해서 그림과 같은 요구도 조사 맵들을 그렸고요. 여기서 기능 키워드를 도출하고 기능 서비스 맵 매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퓨처 로봇과 최종적으로 로봇에 담길 기능들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서비스가 기능 맵을 통해서 핵심 서비스를 정의해서 이거를 2000년도까지 저희가 구현을 완료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실제 이 로봇이 사용되는 의료 현장이 로봇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POC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조직이나 문화나 업무 형태를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은 실제로 이제 병원을 축약해서 공간을 나타내고 서비스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지원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로봇이 사용될 환경이 병원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위적으로
로봇이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인텔리전트 병동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이 제공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 그다음에 테스트, 시뮬레이션, 모의 테스트, 실제 그리고 원격제와의 그 협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인텔리전트 병동 환경 구축의 모습인데요. 인텔리전트 병동 안에 병실, 수술실, 검사실, 외래, 응급실 등의 환경을 공간 구획을 했고요. 이 공간에 필요한 IT 인프라와 로봇 모듈들을 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원격 지원실을 공간별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진들이 로봇을 활용한 원격 협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진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POC 로봇을 이용한 협진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로봇 협진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협진 교육 매뉴얼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진료과별로 협진 프로토콜을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는 신경과의 원격 협진이 필요한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뇌파를 판독하는 업무에 있어서 협진 로봇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정의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병동 내에서 요구사항과 시나리오 기반으로 모의 임상 테스트를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서 이제 국내에서 병원 내, 병원 간 테스트를 수행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실제 저희 참여 기관들인 키스트라든지 퓨처로봇이라든지 카이스트가 서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 병동, 외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통합 임상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진료 환경을 최대한 모사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병원 간 서울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 사이에 원격 테스트를 수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해외하고는 베트남 하이펑 어린이병원하고 원격 협진 테스트를 수행했고, 또 미국의 보스턴의 MGH라는 병원에서도 원격 테스트를 수행했고, 성공적으로 저희가 기능이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편의 논문을 투고하였고 지금도 또 계속 그 출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이제 2019년도부터는 사업화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제품 카탈로그를 이제 준비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베드사이드로 보시고 오른쪽이 POC 협진 로봇입니다. POC 협진 로봇은 크게 이제 같은 거의 유사한 제품이 있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품은 오른쪽 4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암이 상단에 달려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병실용 협진 로봇이고요. 기능들과 구체적인 부위별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환부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천정에서 그 암이 내려올 수 있도록 했고, 암 끝에는 360도 카메라와 고해상도 카메라, 그 다음에 포인터들이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부위별 설명입니다.
베드사이드 로봇이고요. 역시 음성 인식, 그다음에 응급 콜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부위별, 그다음에 사이즈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한 끝에 저희가 실제 이제 납품 사례를 만들었는데요. 은평 성모병원이 개원하는 과정에서 저희 로봇에 관심을 가져주었고요. 제 은평 성모병원의 안내 로봇 마리아라고 해서 이제 납품이 됐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납품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진 보조 로봇 파워를 이제 국내 최초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지금 기사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을지병원에 또는 백병원에 또 비트컴퓨터에 이 개발된 원격 협진 로봇을 판매와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협진 로봇을 만들어 놓고 정말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판매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개발진조차도.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비대면 시대, 또 의료에 있어서도 역시 비대면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로봇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테스트 기능 같은 것이 탑재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